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제목의 책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유병률 작가의 컬처 비즈 에세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가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문화적 흐름에 대하여 느낀 점을 엮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자신을 선후배 사이에 짓눌린 샌드위치 세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사회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문화 경제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은 고착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뉴욕에 거주하면서 느낀 점을 이 책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뉴욕의 예술과 문화는 철저하게 경제적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은 돈과 관계가 없는 작업으로 생각하게 하는 점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술은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다른 것과 차별화하거나 독특하게 변형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창의적 작업은 결국 새로운 시장을 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삶을 구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적 콘텐츠의 개발로 이제는 자신의 영역을 세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입니다. 자신만의 컨텐츠를 구성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간은 개인 또는 조직이 갖고 있는 능력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78쪽에 보면 게리 하멜 교수의 주장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머릿속에 담아야 할 것은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인터넷의 역동적 민주적 파워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생활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세계의 문화가 통합적으로 섞이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대에 따라 CEO 패러다임이 더 진화한다고 합니다. 제국 건설형 CEO, 문제 해결형 CEO를 거쳐서 이제는 팀 융화형 CEO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모든 일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처럼 딜리셔스 샌드위치가 되기 위하여는 문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연한 문화 컨텐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직이나 집단의 경쟁력에는 결국 개인의 문화적 능력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딜리셔스 샌드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합니다. 문화적 차이란 사람들이 그어놓은 세대 간의 문화적 간격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나이에 따라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할 일과 취미는 60대의 할 일과 취미와 달라야 한다는 관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장소에서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현상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말하길 미국의 노인은 대학 주변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함께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담소하며 삶을 젊고 활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나라 노인층은 대부분 은퇴 후에는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문화적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것도 노후 대비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대 구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삶, 이런 생활은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간의 문화적인 생활의 공유, 이러한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모의 생활의 패턴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창의적인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는 생활의 내용을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 생활은 공연을 많이 보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 생활이란 평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생각의 폭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폭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하겠고, 원하는 일에 대한 공부와 관심도 필요하겠지요. 그 예로 이 책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피터팬 신드롬에 대해 소개해 주었네요. 피터팬 신드롬은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시대에 있어서 소통의 도구로 글쓰기를 조언하였습니다. 글쓰기는 대단한 미사여구가 있거나 권위적인 문장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글쓰기는 진실된 메시지와 소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글을 쓰면 자신의 인생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도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 187쪽에는 글쓰기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 나열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쓰기는 생각을 키웁니다. 둘째, 글쓰기는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게 해줍니다. 글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취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셋째, 글쓰기는 세대 간 소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좋은 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은 사람을 움직이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는 단순하게 쓰고 경제적 배열이 되도록 쓸 것, 즉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들게 해서는 사람들이 안 읽어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글은 마음을 두드리는 글로 쓰라고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좋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딜리셔스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마 송송이었습니다.